1번 보겠습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국은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를 처음 논의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물어보는 포인트가 바로 이제 카이로 회담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과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광복 이전에 있었던 일단 세 가지의 연합국 합의가 있었으니 카이로 회담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얄타 회담 그리고 포츠담 회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카이로 회담 우리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하면서 적당한 시기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얄타 회담 같은 경우는요.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었던 회담이면서 한편으로는 38도선과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포츠담 회담은 이전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미소 공동위원회 이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모스크바 3상회의. 자, 이 회담에서 있었던 얘기죠. 임시정부 수립과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신탁 통치에 대한 이런 논의가 결정이 다시 한번 있게 된다. 요거는 광복 이후에 있었던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 구체화다. 자, 그래서 카이로 회담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어디에 있다? 바로 모스크바 3상회의. 자, 여기에서 있었던 논의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을 구체화시키면서 한반도의 정부 수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이 회담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앞뒤가 잘못됐다. 틀렸습니다. 2번 문제. 얄타 회담에서는 이번엔 얄타 회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소련의 대일 참전 결정과 한반도의 신탁 통치 문제. 한반도의 신탁 통치 문제는 모스크바 3상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그 이전에 있었더라. 앞서 본 것처럼 얄타 회담에서 있었던 얘기들 요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번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3번 문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 조직은 광복 직후에 출범했었던 조직이다. 그래서 전국에 이런저런 지부를 결성을 했어요.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건국 작업에 들어가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일단 임무를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 요거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자, 이 건준위 누가 주도했었냐? 여운형이 주도했었던 이런 단체이면서 치안 활동을 했었던 이런 과도기 시기에 치안 활동을 담당하기도 했었던 이런 조직. 미군정 이후에 부정되긴 했으나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면서 건국 정부 수립 작업에 들어갔으나 이후에 이제 미군정 출범 이후에 부정되었단 말이죠. 자, 여운형이 주도했었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한 내용이더라. 자, 3번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4번 한국민주당은 광복 후 송진우 등이 결성하였으며 한국민주당. 자, 이런저런 당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봤었는데 요 얘기는 여기 있어요. 정당 수립. 한국민주당은 국내 우익 계열들이 주도해서 만들었었던 것이고요. 그 외에 인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여운형, 안재홍, 김규식. 자, 이 중도파들이고요. 김구와 이승만, 우익, 이더라. 자, 그 중에서 한국민주당은요. 우익 계열 대표인데요. 애초에는 이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군정 출범한 이후에 독자적인 이런 활동을 전개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 한국민주당은요, 인민공화국 앞서 봤었던 요거를 이제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애초에는 계승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이에 건준위 활동 이런 활동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었던 거죠. 4번의 내용은 맞습니다. 5번 김구. 자, 인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운형, 김구, 이승만 이런 인물들은 인물로 단독으로 물어보는 현대사. 그리고 이제 김구와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에서도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자, 김구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직과 좌우합작을 주도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자, 조선 건국 준비하는 광복 직후다. 이때는 김구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좌우합작운동. 좌우합작운동. 자, 이 좌우합작운동,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는 김구가 불참한다. 그럼 누가 주도했었냐? 여운형 그리고 김규식 이런 인물들이 주도했었던 활동이지요. 김구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더라.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누구 얘기냐면요. 김구가 아니고 여운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운형으로 고치면 맞겠다. 5번은 문장이 틀렸습니다. 6번 문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구성된 미소공동위원회.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 결정에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었는가. 요거부터 이제 파악하셔야 되겠는데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서 미소공동위원회 이건 앞서도 살펴봤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결정이 돼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뭐 최종적으로는 결렬되는 이런 조직이었었다. 자, 그런데 소련이 표현의 자를 내세워서 모든 단체 참여를 주장하였다라고 돼 있는데요. 미소공동위원회는 미국과 소련 대표가 만나서 했었던 건데 1차 미소공동 여기 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자, 미국과 소련이 갈등을 벌이게 되는데 한반도에 있는 한국인 세력을 어디까지 참여시킬 것이냐. 모든 단체를 참여시키자라는 게 미국의 태도였었고 아니다. 모스크바 회의 지지 세력만 참여시키자 소련의 태도였었어요. 그래서 제한을 두자라는 거고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 두지 말자라는 이런 소련과 미국의 각각의 태도를 자,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겠단 말이지. 자, 지금 여기에서는요. 소련이 모든 단체 회담 참여를 주장했대요. 소련이 아니죠. 소련은 모스크바 지지하는 세력만 참여시키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련이 아니고 뭐로 고쳐야 되냐? 미국이라고 고치면 맞겠죠. 자, 그래서 6번은 요 나라 구분이 틀렸어요. 7번 문제. 1945년 10월 이승만은 자기 중심으로 정치 세력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찌됐건 광복 이후에 자, 지금 누굴 물어보고 있냐? 이승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정치 세력을 끌어모으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 파벌, 뭐 당 이런 것들 결성하고자 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거예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게 맞느냐? 이승만이 조직했었던 단체가 맞느냐? 자, 한국민주당 앞서 나왔었던 국내 우익 계열 인사들의 중심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자, 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게 돼요. 물론 둘 다 우익이긴 한데 단체 구분은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조직을 중요 표시를 해뒀는데 자, 인물로 구분하는데 이승만은 촉성 이런 거 들어가면은 이승만이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7번은 틀린 데가 없죠? 맞습니다. 8번 문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삼국 외상회의에서 자, 요것도 물어보고 있어요.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 그리고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협정이다. 이런 것을 결정했대. 모스크바 삼상회의 내용을 보자 이거죠. 임시 민주정부 수립, 그 다음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그 다음에 신탁통치. 신탁통치는 미국의 주장에 따라서 최대 5년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자, 그렇다 하면은 8번 같은 경우에는요. 틀린 데가 없죠. 8번은 맞습니다. 9번 문제. 여운형. 자, 중요 인물이 나왔습니다. 다른 인물과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걸 염두하면서 보셔야 되겠어요. 자,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반탁운동이다라고 하면은 찬탁이냐 반탁이냐 요걸로 가시면 되겠죠. 자, 찬탁과 반탁, 신탁 통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반탁, 찬탁, 반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익 계열, 그다음에 찬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좌익 계열이었었다. 여운형은 좌익 계열로 분류되는 중도 좌파로 분류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반탁이 아니라 찬탁입니다. 그리고 이후 단독정부 수립에도 반대하였다. 물론 여운형이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었던 건 맞아요. 왜냐하면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했었으니까. 그런데 반탁운동 요게 틀렸죠? 찬탁이에요. 만약에 인물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여운형이 아니라 김구 이렇게 하면은 뒤에 내용이 맞습니다. 9번의 문제는 따라서 틀렸습니다. 10번 문제.
찬탁과 반탁운동이 대립이 격화되고 찬반탁운동 대립이 격화된대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배경하에 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이승만이 죄송합니다. 이승만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되죠.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었던 그 배경 이승만입니다. 여기 있어요. 정읍 발언을 통해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게 되죠. 그 배경이 무엇이냐? 바로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찬탁과 반탁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미소공동이 결렬됐으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38조선 이남에 남방만의 정복은 위원회 같은 걸 조직하자. 이런 사료에서 등장하기도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10번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11번 김규식 등은 미군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하였다.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구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규식이라는 인물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다. 보기에도 당연히 등장할 수 있겠고요. 좌우 합작운동에 김규식이 들어가 있나요? 좌우 합작운동. 이 좌우 합작운동에서 지금 누가 있냐? 김규식이 있단 말이지. 그치? 김규식이 있고요.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김규식이다. 의장 김규식. 그래. 다 맞는데 미군정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아니다. 초기에는 미군정이 지지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김규식은 중도 우파 계열 인사로서 미군정에 이렇게 극렬하게 대립하고 이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1번은 요 뒤에 있는 내용도 맞긴 한데 어디가 틀렸냐? 미군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니에요. 미군정의 지지. 이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이런 활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은 틀렸죠. 12번 유엔 소총에 단독 정부 수립 결정이 임박하자 김구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합니다. 김구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한다. 아주 중요한 글이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한다라는 거는 38조선 배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 수립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사료 글이었어요. 그런데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었던 김구의 활동. 이 김구가 여기 있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한다라는 글을 쓰게 된 배경이 유엔 소총에 이런 결정, 이런 것이 임박했다. 물론 시점은 김구가 유엔 소총의 결정 발표되기 직전이긴 한데 어찌됐건 이런 것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단독 정부 선거가 가능한 지역, 남한만의 총선거, 단독 정부 수립 결정, 이런 결정 임박하는 이런 사실이 배경이 돼서 이를 이제 발표하게 되고, 그리고 김구와 김규식은 평양에서 남북 협상을 전개하면서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었지요. 그 내용이다. 그래서 유엔 소총회의 단독 정부 수립 결정, 그죠? 이것이 김구에게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이런 활동을 전개하게 만든 배경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구나. 12번은 맞습니다. 13번 5.10 총선거가 실시되자 김구 김규식은 남북협상에 북한을 방문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다. 평양을 방문했었던 거. 요거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선후관계를 봐야죠. 5.10 총선거가 실시되자 그런가요?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을 방문했었던 거는 5.10 총선거 실시 전이에요. 그래서 요 실시를 막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아닌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을 했었던 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요. 5.10 총선거 실시되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오답이 되겠죠. 선후 관계가 잘못됐구나. 따라서 실시 이전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실시 이전 또는 직전. 그래서 방문하면서 통일 정부 수립을 끝까지 추진하였다. 13번은 X가 되겠어요. 다음 문제, 다음 페이지네요.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정부 수립을 추구했었던 김구 등의 남북 협상파. 자, 통일정부 수립을 추구했다.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했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김구. 자, 김구와 김규식과 같은 자, 이런 인물들 남북 협상을 통해서 통일정부를 추진하자라는 거예요. 5.10 총선거에 불참했다. 반대했으니까. 그리고 참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 틀린 데가 없다. 15번 남한 단독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 자, 남한 단독 총선거 이게 바로 이제 앞서 얘기했었던 5.10 총선거죠. 유엔 소총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었던. 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되니 바로 그게 제헌국회였었단 말이죠. 자, 제헌국회 5.10 총선거는 제헌국회 의원들을 선출했었던 선거였었다. 그런데 임기 4년으로 헌법을 제정하여 임기가 4년이래. 헌법을 제정했다. 일단 임기 4년은 조금 이따 보고 헌법을 제정했다. 그게 바로 이제 제헌헌법이죠. 제헌헌법인데 이 제헌헌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된다. 맞아요. 자, 그런데 임기가 좀 이상하다. 제헌국회는 5.10 총선거를 통해서 선출됐는데 임기 2년이죠. 그리고 만 21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줬었던 이 선거죠. 자, 이 선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헌법이 공포되게 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로 이어지게 되었구나. 자, 그렇다면은 15번의 내용은 임기 요 부분이 틀렸네요. 2년 이렇게 하면은 맞겠죠. 자, 그래서 15번 X. 16번 자유당 정권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부정선거와 국민들의 지지 부족으로 일단 자유당이다라고 하면은 이승만 정부인 건 맞는데 보니까 뭐 지금 장기 집권 부정선거 뭐 이런 얘기가 났어요. 자, 이승만이 자유당을 창당했었던 거는 이승만이 뭐 촉성자 들어갔다가 자유당이라는 당으로 바뀐 거는 요거는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장기 집권에 대한 부정선거 이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3.15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예요. 3.15 부정선거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 부족으로 반민특위 활동이 실패로 끝났대. 반민특위 활동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근거로 조직됐었던 국회위원회에 해당하죠. 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여기 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이는 제헌국회의 활동이에요. 예. 제헌국회 활동은 6.25 전쟁 전에 끝나게 돼. 임기 2년이 끝나서요. 자, 그런데 이승만 정부 저 뒤에 나오는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는 전쟁 이후 1960년에 있었던 자, 이 선거였었죠. 그리고 이는 4.19 혁명의 배경이 됐었던 자, 그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볼 수 있냐? 16번은 앞의 내용이 이승만 정부에 해당되긴 한데 다 틀렸어요. 그죠? 국민들의 지지구로 반민특위 활동은 실패로 끝났다. 앞의 내용은 6.25 전쟁 이후 반민특위 활동 이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시점에 그 매칭이 잘못됐다. 16번은 X. 17번 제헌의회는 자, 제헌의 활동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있어요. 기존 총독부 재산을 민간에 불하는 귀속재산 처리법을 제정하였다. 자, 제헌의회가 제정했었던 법으로서 우리가 뭘 봤었냐? 반민족행위 처벌법과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이라는 게 있더라. 이거 경제편을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귀속재산 처리법. 귀속재산 처리법은 일제 총독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민간에게 불하는 자, 이런 그 근거 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헌국회 활동 해당되는 내용 맞겠다. 18번 6.25 전쟁 당시 중국군의 개입에 대한 반격으로 자, 6.25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중국군의 개입을 했나 봐. 지금 여기 문장에서 이거 그대로 따라가면요.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하여 서울을 되찾았다.
자, 인천 상륙작전이 중국군의 개입 이후에 해당한다. 뭐 요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맞나요? 이 6.25 전쟁은 일단 배경에 미국의 애치슨 선언 이것이 이제 북한 기밀성을 자극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고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전개되죠. 그러자 미국이 주도하여 유엔군 파병을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파병 결정됐고 그리고 유엔군이 주도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중국군 개입이 없어요. 중국군이 개입하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38조선 2부까지 쭉 유엔군이 북진하니까 이제 위기를 느낀 중국군이 참전을 결정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밀리면서 후퇴하면서 전개했었던 작전이 바로 이제 흥남 철수 작전이다. 이렇게 봤었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요. 중국군의 개입에 대한 반격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인과관계, 선후관계가 잘못됐죠. 전쟁 당시에 전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를 물어보고 있다. 자, 그래서 반격으로 가니까 반격으로 요게 잘못됐죠. 자, 그 선후관계 여부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은 따라서 X. 19번 1954년 6.25 전쟁 휴전협정에 한국, 미국, 북한, 중국이 서명하였다. 휴전협정, 정전협정이라고도 불리면서 요거를 계기로 이 전쟁이 일단은 종결되게 되는데 자, 휴전협정 얘기하는 거죠? 또는 정전협정 요거다. 근데 당사자로서 유엔과 중국과 북한 있고 우리는 없더라.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승만 정부가 휴전에 반대하면서 거제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는 이런 조치로 이 휴전을 휴전협정 체결을 막고자 했었죠. 자, 그러면 협정의 당사자 지금 틀렸네요.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와 미국이 아니라 유엔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19번은 X. 20번 휴전협정 체결 직전 이승만은 거제도에 수용되고 있었던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였다. 그래요. 이승만 정부죠. 당시 거제도에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면서 휴전 체결을 막고자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석방했었던 게 이거 시점도 보셔야 되겠어요. 휴전협정 체결 직전 이다라는 거죠.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고 그리고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었다. 이게 이제 순서였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반공 포로들 석방 이후에 휴전협정 체결 그 다음에 이후에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체결. 자, 요 순서예요. 그러면 직전이다라고 돼 있고 내용이 틀린 게 없죠. 20번은 맞습니다. 21번 6.25 전쟁 중에 2차 개정 헌법이 공포되었으며 가만히 이게 뭐더라? 조금 이따 보자. 종전 후. 자, 종전 후 6.25 전쟁 종전 후에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래요. 요거 자체는 맞죠? 좀 아까 본 것처럼. 그런데 앞에 보니까 전쟁 중에 뭐 헌법 개정 얘기할 때 전쟁 중에 무슨 헌법 개정이 있긴 한데 자,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기존의 재헌헌법을 개정했었던 1차 개정 또는 1차 개헌헌법. 자, 이게 바로 이제 발췌 개헌이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개정인 4.4.5입 개헌으로 이어지게 되는구나. 전쟁 중에 있었던 게 발췌 개헌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지금 21번은 2차 개정헌법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4.4.5입 개헌 얘기하는 거죠? 틀렸네. 4.4.5입 개헌은 6.25 전쟁 이후단 말이지. 맞게 바꾸려면은 1차 개정헌법인 발췌 개헌헌법으로 가주시면은 맞겠습니다. 자, 따라서 21번은 문장이 잘못됐습니다. 22번 4.4.5입 개헌 이후 4.4.5입 개헌. 자, 그 이전에 6.25 전쟁이 종결되고 4.4.5입 개헌이 이어지게 된다. 이 4.4.5입 개헌이 뭐였었냐면 반올림 해가지고 이제
이승만의 재선을 위한 헌법을 통과시켰었던 그 엉터리 헌법이었었죠. 자, 이승만과 신익희가 대통령으로 출마했었던 선거. 이승만과 신익희. 자, 이승만이 계속 출마할 건데 이승만 정부 시기 때는 신익희가 출마했대요. 신익희가 출마했다. 그래요? 자, 4.4.5 개헌 이후에 당시 민주당의 자, 대통령 후보로서 등장했었던 인물 바로 이제 신익희였었죠. 그리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구호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신익희가 선거 전에 사망하고 치러진 선거에서 결국에는 이승만이 당선은 됐는데 뭐 무효표도 있고 부통령은 당시 야당에게 넘겨주게 되고 이런 이승만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이 선거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에서 이승만이 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3대 대통령 선거 얘기.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가 4대 대통령 선거고요. 22번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23번 이승만 정부는 4.4.5 입개헌 이후 4.4.5 입개헌 시점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을 처형하였다. 이승만의 4.4.5 입개헌 시점 이후에 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4대 대통령 선거가 바로 3.15 부정선거다라고 봤었죠. 자, 3.15 부정선거 이렇게 이어질 건데 요 사이에 이승만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어떤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이제 진보당 사건, 경향신문 폐간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진보당 사건은 당시 야당 진보당 조봉암 비롯한 이 진보당 간부들을 처형했었던 이런 사건이었었네요. 자, 그래서 시점으로 보니까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을 처형하였다. 이게 4.4.5 입개헌 이후다라는 내용이니까 틀린 데가 없습니다. 24번 4.19 혁명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자 4.19 혁명은 일단 배경에서 본 것처럼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3.15 부정선거였었죠. 학생이 중심이 되었나요? 예, 학생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뭐 김주열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지. 자, 이 4.19 혁명은요. 김주열이 사망하게 되고 학생들이 주도했었다. 그리고 뭐 대학교 교수 시국선언도 있었다.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을 내놓고 하야를 선언하게 됐었던 이게 바로 4.19 혁명이었었죠.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유신체제를 비판한 민주화운동이다라고 돼 있어요. 유신체제 아니죠. 유신체제는 박정희 정부 시기 1970년대 새로 출범했었던 그 정권을 얘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유신체제를 비판한 게 아니고 이승만 정부를 비판했었던 자 이런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가주시면은 맞겠다. 그래서 24번 틀렸구나. 25번 4.19 혁명 직후 출범한 정부 시기 4.19 혁명 직후 출범했대요. 그래요? 예. 내각 책임제와 국회는 양원제로 운영되었고 지방자치가 시행됐다. 4.19 혁명 직후에 출범한 정부다라고 하면요. 허정과도 내각을 거쳐서 어떤 정부가 출범하죠? 장면정부가 출범하게 되죠. 제2공화국 장면정부가 4.19 혁명 이후에 허정과도내각을 거쳐서 이제 출범하게 되었구나. 3차 개헌. 자, 개헌의 내용이다라고 하면요. 의원 내각제죠. 이거는 뭐라고 됐어요? 내각 책임제다라고도 얘기했었고요. 국회는 양원제 국회 이렇게 구성이 되었구나. 당시의 정책으로서는요. 바로 지방자치제라는 자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 이후 박정희 정부 때 폐지돼서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 뭐 나중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노태우 정부 때 부분 부활, 김영삼 정부 때 전면 부활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장면 정부 제2공화국 그리고 헌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25번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26번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한 3차 개헌으로 장면정부가 출범하였다. 장면정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 내각제 바로 내각 책임제 얘기죠. 대통령 직선제냐? 아니다. 이때는 내각 책임제고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았다. 물론 대통령은 행정부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냐? 제2공화국 시기에 국무총리가 장면이고요. 대통령도 있었어요. 윤보선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뽑았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은 아니었다. 그래서 뭐 얼굴마담격이다 이렇게 소개되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은 간선제로 선출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였다. 요 부분은 오류죠. 대통령 간선제
해당합니다. 26번은 따라서 X. 27번 6.3 시위에서 일본과의 굴욕적 외교에 비판하며 6.3 시위라는 사건이 등장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196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죠. 자, 박정희는요.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집권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고 군정기를 거쳐서 이후에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죠. 자, 이 박정희 정부 시기 1960년대에는 일본과의 협약, 조약 이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굴욕적으로 협상을 했다라는 반대 시위가 벌어지게 되죠. 왜냐? 김종필 오이라 비밀각서에서 우리가 일본에게 너무 퍼지고 굴욕적인 저자세가 있었다 라면서 시위가 벌어지고 이게 바로 이제 6.3 시위다라고 얘기했었죠.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자 대표적인 사건이었었어요. 그렇다 하면은 27번의 문장을 보자 이거지. 일본과의 굴욕적 외교, 굴욕 외교에 비판했었다. 장면 내각이 추진한 일본이 사죄와 보상이 없는 한일에 대한 반대했다. 장면 내각이 아니죠. 이때는 뭐예요?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박정희 정부예요. 1960년대 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27번은 X 정권의 사건을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 보도록 하자. 28번이에요.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하였다. 그래요. 1960년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하였죠. 베트남 전쟁에 파병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 플러스 돈을 좀 받아내자, 자금을 좀 우리가 받아내자라는 거예요. 결국 브라운 각서 체결로 이어지게 되었구나. 자, 주한미 대사 브라운이 각서를 써줬다. 한국에게 지원하겠다, 자금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1960년대에 있었던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체결한다라는 거죠. 예,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960년대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28번은 틀린 데 없습니다. 29번에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이 벌어진 이후 전태일이 분신했네. 그 이후에 김대중이 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박정희 정부 1960년대, 70년대 초 요 시기에 걸쳐 있었던 일인데 어찌됐건 유신체제 출범 이전에 있었던 일들, 자, 선후관계를 구분하라라는 거예요. 전태일이 분신했다라는 게 여기 있는데요. 자, 그 이듬해 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결국에는 박정희의 3선을 저지하지는 못했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말씀드렸었어요. 김대중이 나왔었던 이 대통령 선거, 7대 대통령 선거 전후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전태일 분신 사건 그리고 광주 대단지 사건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유신체제 출범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김대중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신민당 김대중. 예. 자, 박정희와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했었는데 그 이전이 전태일 분신 사건이고 그 이후가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이다. 이렇게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29번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예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시대순으로 옳게나 이런 것을 골라보자.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일단 광복 이후에 있었던 일과 광복 이전에 있었던 일을 구분해보자. 광복 이전에 있었던 게 리을과 미음이 있네요. 자,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이는 광복 이전에 연합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했었던 그 회담이죠. 그래서 카이로 회담이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얄타 회담 그리고 포츠담 회담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광복 직후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이게 있으면 무조건 첫 번째 바로 기억에 있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결성이다. 광복 직후에 이게 결성돼 여운형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었던 치안대 활동하면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었던 이 단체가 되겠죠. 그리고
자, 니은과 디귿이 있는데 니은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 자, 요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요 전에 이것을 미소공동회를 규정했었던 모스크바 3상회의가 있어야 돼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1차 미소공동회가 열렸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결렬되었단 말이지. 그리고 이승만이 정읍발언을 통해서 단독정부 수립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되죠. 우리가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좌우 합작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어디로 갔어요?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갔었죠. 미국이 유엔으로 이관시켰다. 그래서 미국이 유엔으로 이관시키고 유엔 소총의 결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단독정부 수립을 결정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결국에는 5.10 총선거 실시가 될 거예요. 근데 5.10 총선거 실시 전에 있었던 일이 요거였었네요. 4.3 사건. 예. 요건 뭐 날짜. 예. 사건의 이름에서도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미소공동의 니은이 네 번째고 디귿의 4.3 사건이 다음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골라주시면은 리을, 미음,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자,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다음 글이 발표되기 직전에 국내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 글이 무엇인가 보니까 통일정부가 잘 안 된대. 그래서 남방만이라 임시정부는 같은 걸 조직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38선 이북에서 소련을 철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만의 이런 것들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있어요.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에요. 자, 그러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벌어지게 된 배경, 앞서도 본 것처럼 미소공동위원회, 여기서 미소공동위원회는 1차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결렬되어서 결국에는 자, 우리 따로 정부 이런 거 만들자라는 주장을 이야기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에는요. 헌법이 제정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요거는 한참 뒤 얘기죠. 그지? 재헌헌법,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얘기니까. 2번에 에치슨 선언 발표해서 전쟁 분위기가 더 고조되었다. 1번보다도 더 뒤에 있는 내용이죠. 이거는 6.25 전쟁의 발발 배경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유엔 소총에서 선거 가능한 지역만의 총선거를 결정하였다. 이런 결정이 임박하자 앞서 뭐라 그랬었냐. 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요구한다. 그 다음에 김규식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31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2번의 문제예요. 다음 해당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전투 행위를 정지한대요. 뭐 좀 끝내자. 이제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보니까 비무장지대 설치 얘기가 있고요. 군사 분계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비무장지대 DMZ 얘기인데 결국에는요. 북한과의 6.25 전쟁을 이제 중단하자라는 이 회담은 결국 그래서 휴전회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휴전회담의 결과 결국에는 이제 정전협정이 체결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6.25 전쟁 관련한 이 마무리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1번 개성과 판문점 등지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휴전회담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거고 뭐 어디서 했나 보다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자, 틀린 데는 없습니다. 이번에 공산군 측은 38도선을 경계로 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38도선을 경계로 공산군이 요구하고요. 그리고 유엔 측에서 여기서 공산군은 북한과 중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엔 측에서는요. 당시의 접촉선을 주장하게 되는데 요 얘기는 그렇구나 하고 참고로만 넘어가셔도 돼요. 3번을 물어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유엔군 측은 제네바 협정에 따른 포로의 자동 송환을 주장했다. 제네바 협정 모르겠죠? 그냥 넘어가요. 포로의 자동 송환. 자, 포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산군 측, 즉 북한과 중국, 그 다음에 유엔, 이는 미국의 태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 공산군 측에서는요, 주장하기를
자동 송환을 주장했었어요. 예. 강제로 보내자. 원래 있었던 그 소속으로. 반면에 유엔, 예, 이제 미국의 태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유의사에 의한 이런 송환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구분을 하시라라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포로의 자동 송환이다라는 부분 틀렸네요. 유엔군이 아니고 공산군 측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4번에 쌍방은 소련을 제외한 4개국 중립국 감시위원회 구성 협의했다.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196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을 골라보자. 1960년대에요. 박정희 정부 얘기가 주로 있겠죠. 1번에 3.15 부정선거 규탄에서 촉발된 시위는 결국 이승만의 대통령의 하야로 귀결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3.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하야로 귀결됐었던 4.19 혁명 얘기하는 건데 4.19 혁명 1960년에 있었죠. 60년대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다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61년부터 아닙니까? 60년부터 60년대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목숨은 걸지 마시라. 내용을 보시면 돼요. 이번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한일 기본조약 체결해서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체결했잖아요. 그지? 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6.3 시위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체결을 강행하게 되는구나. 1960년대에 있었던 사건 맞나요? 그래요. 1964년, 65년 이렇게 있었던 60년대에 박정희 정부에 있었던 사건이요. 3번에 유신헌법이 공포됨으로 이른바 유신체제가 출범하였다. 유신헌법, 유신체제 요거는 1970년대 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이다 라고 하면은 자, 요 3번이 되겠죠. 4번에 5.16 군사정권에 의해서 제2공화국이 막을 내리고 제3공화국이 출범되었다. 5.16 군사정권에 의해서 제2공화국 즉 장면정부. 그 다음에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죠. 물론 이 박정희 정부는요. 70년대 유신체제로 이렇게 또 변화되게 되는구나. 자, 33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정책 사건이 발생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 정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 청와대 습격 사건, 향토 예비군 창설. 자, 요거 다 1960년대에 있었던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사건들이죠.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브라운 각서 앞서 OX에도 봤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습격 사건, 김신조 무장공비 일당이 침투했었던 사건. 그래서 우리가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면서 북한과의 반공 정책을 북한에 대한 반공 정책을 강화했었던 당시 1960년대 유신체제 출범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보자. 1번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요. 196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지. 맞습니다. 거제도의 반공 포로들을 석방했다. 이는 6.25 전쟁 휴전 협정 체결 직전에 있었던 일로 이승만 정부 시기 때에 해당하죠? 이승만 정부다. 3번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요거는 전두환 신군부가 만들었었던 비상기구죠. 박정희 정부 군정 시기 때 있었던 거는 요게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 요게 군정기 때 있었던 회의죠. 자, 4번에 국가보안법 개정하고 경향신문을 폐간하였다. 요것도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있었던 반공정책이에요. 그래서 뭐 경향신문 폐간 그 직전에 있었던 게 진보당 사건, 조보감 죽였었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34번. 자, 1번이 되겠습니다.